일단은 가장 기본은 오입니다. 그러면 오를 음양으로 나눈 오행을 음양으로 나눈 십가는 쪼개놓고 본 겁니다. 그럼 쪼개놓고 보고 다시 원위치 시켜놓아야겠죠. 야, 이런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은 모든 것들은 1대 2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까? 절대입니까? 예, 현실이죠. 어떤 기준을 정한 거니까 현실에서 바라보는 것. 어쨌든 실제 오행, 그런데 현실에서 바라보는 거지만 오행 자체에서도, 순수 오행 자체에서도 이렇게 1대2로 먼저 보이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개념인데 어떤 원칙이 성립합니까? 이걸 봅시다. 목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요. 목은 반드시 서로 마주 보는 거니까 뭡니까? 토하고, 목이 극하는 토하고 목을 극하는 금하고 이렇게 둘이 마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대1이 어떻게 마주 본다는 겁니까? 대립의 관계로 마주 보는 것이라는 얘기죠. 극과 극의 관계. 이것이 바로 현재 그 오행에서 보이는, 제일 먼저 보이는 어떤 시각의 개념인 겁니다. 목은, 그러면은 목 말고 다른 걸 또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한번 수를 볼까요? 수. 수는 어떻습니까? 수 역시 마주보는 것은, 자, 화를 마주보고 그다음 토를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1대2로 마주보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오행에서 보이는 대로 보이는 상대방과의 그 상관관계가 됩니다. 자, 근데요, 이걸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1대2의 관계는 반드시 하나는 내가 극을 하는 관계와 하나는 나를 제어하는 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생극제화를 가지고 배웠죠. 극은 내가 하는 것이 원래 극인 겁니다. 그리고 제는 나를 이렇게 극하는 게 극이 여기 제죠. 그래서 극과 제의 관계로서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오행의 기본적인 흐름인 겁니다. 음과 양은 아까 봅시다. 음과 양은 이것은 마주보는 것이죠. 그게 목이 음일 때 토금은 양이 되는 것이고, 목이 양일 때 토금은 음이 되는 것입니다. 음과 양은 뭡니까? 양이 있기 때문에 음이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면서 원인과 그 결과가 되는 것처럼 어떤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개념이 되죠. 자, 그런데 봅시다. 목이 그 토와 금을 상대한다고 칠 때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볼 때, 자, 하나는 목을 극하는 금이요, 하나는 목이 극하는 이렇게 토가 되는데, 목이 극하고 목을 제하는 이런 토금이 되는데, 목에는 음양으로 간목과 을목이 있습니다. 간목과 을목이, 이렇게 간목과 을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볼 때 간목은 양입니다. 그리고 을목은 음입니다. 그럼 양의 성정이 동적이고 맹렬한 성정입니까? 맞죠? 예, 음의 성정은 양의 결과니까 약간 정적인 개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념이 양, 실체가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이 양인 거고, 약간 수렴적인 개념, 즉 양의 결과에서 음이 나오는 거니까 수렴적인 개념이 음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적극적인 개념이 양이고 수렴적인 개념이 음이다. 그러면 간목은 양이고 을목은 음입니다. 그럼 여러분, 목이 토와 금을 상대하는데, 하나는 자신이 이렇게 갖고 놀 수 있는 극을 하는 토가 되고, 하나는 자신을 제어하는 금이 된다고 칠 때, 간목과 을목은 각각 누구를 이렇게 나눠서 상대하겠습니까? 예, 빙고, 그렇죠? 간목은 적극적이기 때문에 구속받기를 싫어하니까 뭡니까? 자기가 제어하는 토를 향해서 움직이고 팔을 뻗겠죠. 을목 역시 마찬가지. 을목은 수렴적이죠. 참 수렴적이니까 자기가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따라가는 개념. 그럼 결국 을목이 금을 상대하고 간목이 토를 상대하는 논리가 성립되죠. 음양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토 역시 분석해 볼까요? 토의 개념에도, 토에도 역시 양적인 토가 있고 음적인 토가 있죠. 뭡니까? 토에는 그 무토가 있고, 혹시 기토가 이렇게 있습니다. 토에 무토가 있고 기토가 있죠. 그럼 이것을 요 밑에 다시 토만 가지고 다시 한번 비교해 봅시다. 토를 여기 있다고 칠 때 이 토는 뭐를 상대한다고요? 예, 수와 이렇게 목을 상대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토의 입장에서 볼 때 토 역시 자기가 극하는 수가 있고 자신을 제어하는 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토에도 무토와 기토, 음과 양이 있는데요, 이 양토인 무토는 누구를 상대하려고 하겠습니까? 적극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극하는 수를 상대하려고 할 것인 거고, 음토인 기토는 소극적, 수렴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극하는 목을 상대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가 성립이 됩니까? 봅시다.
무토는 수한테 손을 뻗게 될 것인 거고, 기토는 어디로 목한테 기를 뻗게 되죠. 이렇게 손을 뻗게 되죠. 이렇게. 이런 때 우리가 봅시다. 위에서 목이 상대하는 토와 금 중에서 토를 상대할 때는 목의 양기운인 간목을 뻗어간다고 했습니다. 이때 목에서 토를 상대하는 간목이 나오는 것과 토에서 다시 밑에 토에서 목을 상대하는 기토가 나와서 서로 만나게 되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이때 토에서는 뭐가 옵니까? 음의 기운인 기토가 오겠죠. 그래서 간목과 기토가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금은 어떻습니까? 금에도 경금과 신금이 있고, 금은 역시 목을 상대도 하지만요. 또 뭐를 상대합니까? 금은 목과 화를 상대하죠. 이렇게 화를 상대합니다. 그럼 금 역시 두 곳으로 이렇게 팔을 뻗어서 움직여야 돼. 각각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하나는 목으로, 하나는 금으로 팔을 뻗게 되겠죠. 그럼 금은 이때 금에 있는 양기운인 경금은 어디로 갑니까? 양이니까 자기가 갖고 놀기 좋은 목으로 팔을 뻗게 되겠고, 신금은 음이니까 자기가 수렴적인 개념인 어디입니까? 화로 팔을 뻗게 되겠죠. 이때 목에서 금으로 팔을 뻗는 목의 음기운인 을목과 금의 양기운인 경금이 만나게 되겠죠. 어떻습니까? 경금이.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부분들이 바로 을경합이 되는 거고, 이렇게 만나는 부분이 바로 갑기의 합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다른 개념 갖고 다시 한번 이번엔 토나 수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이 논리를 친다면은 오행고리에서 어떤 오행 하나가 마주보는 것을 각각 나를 극하는 것과 나를 제어하는 것, 내가 극하는 것과 나를 제어하는 것, 이 두 가지, 나중에 사주 용어로 얘기한다면은 재성과 관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마주보면서 담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하나는 극과 하나는 재, 그러니까 그걸 받는 것과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는 양적인 기운이 움직이게 되고 하나는 음적인 기운이 움직이게 돼서 서로 만나는 것, 바로 이것이 합의 논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에는 수하고 화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에는 임수와 양적인 임수와 이 계수가 존재하죠. 이렇게 계수가 있죠. 그리고 자,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습니다. 화에는 병화와 정화가 있죠. 예. 정화가 있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토에는 무토와 기토가 있죠. 예. 자, 이렇게 칠 때 우리가 이 수는 화와 토를 상대합니다. 이 중에서 수가 볼 때 화는 자신이 극을 하는 성정이죠. 자신이 극을 하니까 수에 있는 기운 중에서 양기운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가 화 쪽으로 뻗어나오게 되어 있는 현상인 거죠. 그리고 수가 극하는, 즉 수를 극하는 토는 강한 양기운이기 때문에 수의 음기운인 계수가 이렇게 뻗어나오는 현상이 됩니다. 그럼 이때 수의 입장에서 볼 때, 화의 입장에서 볼 때 역시 수와 또다시 금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화에서 금은 자신이 극하는 거기 때문에 화의 양간인 병화가 나가게 돼 있고, 화에서 볼 때 수는 자신을 극하는 거기 때문에 수렴적 성분인 소극적인 정화, 음화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화의 음인 정화와 수의 양인 임수가 만나서 정임으로써 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다음 토 역시 마찬가지, 토는 자신이 극하는 수와 자신을 극하는 목 두 분들을 동시에 상대하는데요. 여기서 자신을 극하는 목에는 토의 음기운이 나오게 되어 있고 기토가 나오게 되어 있고, 자신이 극하는 수에는 토의 양인 무토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무토와 계수가 만나서 무게의 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1대2의 개념으로, 극과 극의 개념으로서 마주보는 개념과 극과 극의 개념으로서 상생, 즉 합의 원리를 유추해 봤습니다. 이걸 말을 바꾸면은 겉으로 볼 때는 수와 화의 관계는 뭡니까? 자, 수극 화의 개념인 거고, 수와 토의 관계는 토극 수의 관계로서 극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즉 겉으로 볼 때는 오행은 극의 관계인데
그 극을 이렇게 떠들어 보면 뭐란 얘기입니까? 사실은 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합과 극이 다른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즉, 극 속에서 합이 나오는 겁니다. 지극한 합 속에서 가장 애매한 극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죠. 이건 뭡니까? 극은 우리 인간사에 비할 때 가장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존재를 극이라 할 수 있겠고, 합은 나와 가장 밀접한, 나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것인 거고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기쁘게 해주는 게 누굽니까? 가장 여러분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가족이죠. 혹은 부부일 수 있겠죠. 자식일 수 있겠고, 그리고 또한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도 역시 부부일 수 있는 겁니다. 즉, 가장 가까운 동지가 때에 따라서 가장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간합의 원리, 즉 천간합이 성립되는 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복잡하게 잘 못했는데요, 한 가지 제가 그래도 믿고 있는 것은 뭐냐, 강사는 부족해도 강의를 듣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주 샤프하기 때문에 충분히 알아들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맞죠? 아닙니까? 좀 못 알아듣겠어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십시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 합에도 또 재미있는 논리가 있죠. 뭡니까? 봅시다. 이 5개, 즉 갑기가 합해서 토가 되고, 을경이 합해서 금이 되고, 병신이 합해서 수가 되고, 정임이 합해서 목이 되고, 무게가 합해서 화가 됩니다. 이 5가지 합이 그냥 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합에도 또 어떤 그 잘 되고 못 되고의 이런 차이가 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합을 한번 봅시다. 이 합을 봅시다. 합에는 갑기부터 을경, 병신, 정임, 무게에서 5가지 합이 있는데, 이 합은 각각 이렇게 아까 했듯이 극과 극, 즉 여기 보시면 틀림없이 극과 극의 논리로서 합이 되죠. 우리가 지금 증명할 대로 극과 극 속에서 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합의 원리죠. 음양에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그런데 이 합이 잘 되고 못 되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설에 합에서 특히 사주에서 나중에 정임합이 있으면은 어떤 책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정지합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음란지합이다 해서 뭐 이렇게 그 여성이 정임합이 있으면 뭐 이렇게 이성관계가 불량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속설이 있습니다. 그거 믿을 거 못 돼요. 근데 왜 그런 말이 맞는가 같은 경우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갑기합을 볼까요? 갑기합은 목, 이제 양목과 토가 이렇게 합을 합니다. 양목과 음토가 서로 합을 하게 돼 있죠. 양목과 음토. 그래서 뭐로 변합니까? 요거는 토로 변합니다. 자, 갑기를 다시 볼 때, 갑목과 기토가 합해서 토로 변한다고 할 때, 이 기토는 어차피 변해도 진의 토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갑목은 어떻습니까? 갑목치가 기토를 만났는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진은 없어지고 토로 가는 거죠. 그러면 갑목과 기토가 합할 때 누가 합을 꺼리겠습니까? 누가 합을 좋아할까요? 예, 빙고. 뭡니까? 토죠. 토는 합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목은 합을 꺼립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주에서 얘기할 때 갑목이 일간일 때는 합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또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봅시다. 이렇게 그럼 잘 보면 이 중에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합을 꺼리는 게 있고, 둘 중에 하나는 합을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다음을 볼까요? 자, 을경합을 봅시다. 을경합을 보면은 이 을경합은 을목과 경금이 모여서 합을 하는데요. 을목과 경금 중에서 누가 합을 꺼립니까? 경금은 금으로 가니까 꺼리지 않고 을목이 꺼리게 되어 있죠. 을목은 자기를 버리고 가는 거고, 경금은 진해표로 가는 겁니다. 이런 논리가 또 성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신을 볼까요? 병신은 합해서 화와 금이 만나서 수로 변하니까 둘 다 어느 것 쪽으로 가진 않지만 변하는 수를 볼 때 화의 입장에서는 수하고는 극이라 얼굴을 보기 싫어하는 놈입니다. 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하고 친한 놈입니다. 그러면 금의 입장이 신금하고는 친하지만 병화하고는 안 친하죠. 누가? 변화되는 게. 그럼 누가 합을 하기 싫어하겠습니까? 예, 병화가 합을 하기 싫어하겠죠. 을경에서는 을목이 합을 하기 싫어하지만 병신에서는 병화가 합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은 무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무게가 합해서 뭐로 갑니까? 화로 변하죠. 그러면 무토나 개수가 합해서 화로 변하니까 둘 다 관계없다 볼 수 있지만, 잘 보면은
수는 지하고 이렇게 화하고는 서로 극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과는 극을 하는 건 아니지만 지가 극하더라도 일단 별로 상대된 관계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수는 꺼리는데 무토는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까 생해준 관계니까 문제가 없죠. 이때는 누가 꺼립니까? 무토가 꺼리가 되죠. 그런데 딱 하나, 여러분, 정임은 자 봅시다. 정화와 임수가 만나서 목으로 변합니다. 그럼 누가 더 꺼릴까요? 자, 정과 임이 만나서 이렇게 목으로 변할 때 정화와 임수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참 어떤 천간이 합을 하는 걸 꺼릴까요? 이것은 오늘 퀴즈 문제로 내놓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맞추셔야 다음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오십시오. 예, 오늘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부부지간에 이렇게 딱 합을 해서 변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배웠죠. 자, 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합은 사실은 뭡니까? 극과 극 속에서 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수가 어느 순간에 지나면은 아주 가장 가까운 아군이 되는 거죠. 바로 적과 동지는 한 이불 속에 존재한다. 이것이 오늘 강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